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인데 군 생활을 포함해 직장 생활 45년을 마치고 퇴직 후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일일식에 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왔습니다. 벌써 한 달만 지나면 만 20년이 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병원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71살 노인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20년간의 제 개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체질도, 기저질환도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본 경험의 일일일식이 여러분에게도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저 20년을 일일일식을 하며 살아본 사람일 뿐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놀라운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주변에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저도 2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50대 초반이었던 제가 왜 이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20년을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거창한 이론이나 의학 지식 없이 그저 한 사람이 겪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경험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의학적 조언은 드릴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일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맞았던 것이 여러분께도 맞을지는 글쎄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20년 경험이 여러분께 어떤 힌트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추운 겨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초,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국제연합 산하기구, 영어로 아이카오라고 하는 유엔 산하기관의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3년 계약으로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이 회의 참석차 몬트리올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 차를 몰고 공항에 도착했고 지인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인을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차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내려주려고 제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허리를 좀 삐끗했네요.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허리를 진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육이 삐끗한 정도예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세요. 출근하지 말고요. 일주일이나요? 네, 무리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몬트리올 본부에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400에서 500명 정도 되었는데 동양인도 드물었고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움직이기도 불편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읽던 다이어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심풀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일씩에 관한 세부 내용은 없었지만 건강한 체질 개선과 체중 줄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책에는 그런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후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피로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허리를 다친 이유가 뭘까? 혹시 체중 때문은 아닐까? 당시 제 체중은 66kg이었습니다. 키가 170cm니까 표준 체중보다 조금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배도 나오고 몸도 좀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산이나 달리기는 거의 못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51세의 나이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1일씩 해볼까?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일씩이 뭐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굶는 거 아니에요?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볼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해볼래? 솔직히 혼자 하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맛있게 식사하는데 저만 굶는다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봐요. 그렇게 2005년 12월 16일 우리 부부의 1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6시에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완전히 거르기로 했습니다. 물과 차는 조금 마셔도 되지만 고형 음식은 일절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20년을 계속할 줄 알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달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체중도 줄이고 싶고 책에서 읽은 내용도 궁금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3주는 정말 힘들기도 했습니다. 첫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아, 오늘부터 1일씩이지.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보던 다이어트 책에선 물을 아무 때나 마시지 말라고 하여 물도 한 잔 안 마셨습니다. 그게 아침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점심도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물 한 잔씩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글쎄, 일단 해보는 거지. 오후 3시쯤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혹시 빈혈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쉰이 나아졌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떴는데 국물이 이렇게 구수했나 싶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렇게 아삭하고 시원했나 싶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2배는 길었습니다.
하루 한 끼라고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무슨 일일식이냐고 생각하니 별것 아니었지요.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오전에 배가 고프고 오후에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책상 서랍 뒤로 넘어가 보이지 않던 과자가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고 서랍 안쪽에 밀려 뒤로 넘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안 보였고 서랍을 빼내니 그 뒤로 정말 과자가 있었습니다. 후각이 이렇게 발달한 것입니다. 마치 개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좀 힘들기는 했으나 참을만 했어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약간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빈혈 증상이 조금씩 왔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조금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서 있거나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몸이 상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한 달 채우고 판단하자. 2주차에 들어서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배는 고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지러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주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중을 재봤습니다. 66kg에서 54kg이 되어 있었습니다. 12kg이 빠진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재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54kg.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턱선이 선명했습니다. 배도 들어갔습니다.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걸을 때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찼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2kg의 무게가 사라지니 허리 부담도 줄어든 것입니다.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식사 후에 항상 졸렸습니다.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심을 안 먹으니 오후에도 또렷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신기해요. 피곤한데도 몸이 가벼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직원들과 주말이면 골프를 쳤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준수 씨, 요즘 살 많이 빠졌네요. 무슨 운동해요? 운동은 안 하고 하루 한 끼만 먹어요. 뭐? 하루 한 끼, 그게 가능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힘이 없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일일식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만.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체중은 여전히 54kg이었습니다. 더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그 체중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채우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겠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안 먹으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식사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루가 많이 여유로웠습니다. 한 달 더 해볼까? 그렇게 2달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1일일식이 제 체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일식 한 달 조금 지난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몬트리올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눈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까지 전철로 내 정거장, 약 6km였습니다. 평소에는 전철로 출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해볼까? 몸을 더 혹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도 체력이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쳤어요? 이 추운데 자전거를.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탔습니다. 영하 25도인 날도 탔습니다. 한여름 30도인 날도 탔습니다. 2007년 2월 귀국할 때까지 거의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력이 좋아진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1일 1식을만 1년 마치면서 이왕 2일 1식, 즉 하루는 굶고 하루는 일식만 하는 것을 해보자 생각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일 1식 하나 2일 1식 하나 크게 변화를 못 느낀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1일 1식을 1년 했지만 2일 1식 하면서서 별다른 준비 기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틀에 한 끼로 쉽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글쎄 이상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2일 1식을 시작하는 날 굶고 다음 날 아침 밖엔 간밤에 눈이 20cm 이상 내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전거로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는데 눈을 치운 아스팔트 길에 자전거를 타고 평시 쉽게 오르던 언덕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잘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길가에 눈이 아직 제법 쌓여 있어 몇 번 억지로 힘겹게 올라간 언덕길 위로 올라간 후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어제 굶었고 오늘도 아침, 점심을 굶어 체력이 단 것이구나 하고요. 언덕을 다 올라왔으니 다시 평지 눈길로 귀가를 하여 이틀 만에 먹던 저녁은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2007년 2월 카나다 취업 3년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당시 저는 53세였습니다. 1일 1식 1년을 하고 연이어 2일 1식식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니 체중은 더 줄어 51kg이었는데 BMI, 키와 체중으로 평가는 체중이 저체중으로 나왔고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2일 1식은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그만두고 그냥 다시 1일 1식을 점심으로 바꿔 계속했습니다. 귀국 후 몇 달 후 지리산 단체 등산을 처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전문 산악인 단체였습니다. 평소에 등산을 즐기는 외에 정말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1일 1식 전에는 등산을 거의 못했습니다. 산 입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1일 1식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진 것은 느끼고 있었으니 체력을 테스트할 겸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인들이 앞서갔습니다. 저는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숨도 별로 안 찼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10초, 20초 정도 쉬다가 다시 산을 올라가는데 어느새 선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산악인들이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뒷사람들이 언제 올라오나 체크해보니 내가 20분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산악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체 리더가 제게 다가와 선생님,
체력이 엄청나네요. 다음부터 우리 팀 리더를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생각해보다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처럼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거절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 체력이 정말로 달라진 것을요. 1일씩 이전의 체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1일씩 이후의 체력은 150에서 160 정도였습니다. 체력이 1.5배에서 1.6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습니다.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짐을 조금만 들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별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카약도 탔습니다. 몬트리올에 있을 때 스키를 타다가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50견으로 판정받고 치료 운동으로 몬트리올 남쪽을 흐르는 그 유명한 웅장한 폭포 소리 내는 생로랑 강에서 카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일씩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 바다에서 카약을 탑니다. 보통 1시간씩 탑니다. 파도가 있어도 3시간 넘게 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쾌합니다. 마라톤도 시작했습니다. 귀국 90km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15회 정도 완주했었고 작년부터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21km입니다. 2번 완주했습니다. 오는 12월에도 하프 마라톤을 2번 뛸 예정입니다. 71살에 하프 마라톤을 뛴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말입니다. 마라톤 하는 날도 1일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과일만 먹고 오전에 마라톤을 뜁니다. 그리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침도 안 먹고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복 상태가 더 편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농사일도 합니다. 퇴직 후 시골에 내려와서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배추, 무, 고추, 토마토를 심습니다. 산밭에는 각종 과수를 심어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 정도는 밭에서 일합니다. 공복 상태로 일합니다. 하지만 힘이 납니다. 집 수리도 혼자 합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칠하고 가구를 만듭니다. 육체노동이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70 넘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활동적이에요? 하루 한 끼만 먹어요. 뭐? 그래서 체력이 좋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1일씩을 하니 체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의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화에 쓰는 피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 피와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3번 소화하느라 쓰던 피와 에너지를 이제는 근육과 활동에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몸이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적은 음식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연비 좋은 차처럼 말입니다. 적은 연료로도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적게 먹고 활동이 많으니 먹은 음식물 소화율이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전에는 3끼를 먹었지만 소화율이 50%도 안 되어 먹어도 배고프고 습관처럼 남들도 다 먹으니 3끼를 챙겨 먹어왔었지요. 1일씩 20년째인 지금도 체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아진 것 확실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1일씩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내와 함께한 2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일일식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아내와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혼자 했다면 1년도 못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옆에서 맛있게 식사하는데 저만 굶는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배고픔에 더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첫 2주일은 정말 좀 고생했습니다. 여보, 못하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아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일주일만 더 해보자.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포기하고 싶었지만 둘이서 시작한 만큼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체중이 줄기 시작하자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신기해요. 옷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얼굴도 작아지고 몸매도 날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되었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2일식을 한번 해볼까? 2일식은 이틀에 한 끼만 먹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가능할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하루 한 끼도 힘든데 이틀에 6끼 대신에 한 끼는 무리예요.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2달만 해보자. 안 되면 다시 1일식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2006년 12월부터 2일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만 먹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만요. 첫날 저녁을 먹으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반 동안 2일식을 했는데 체중이 51kg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체력은 1일식 때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서울에서 다시 전에 다니던 직장 생활로 복귀했는데 팀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았기에 2일식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1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심으로 바꿨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거르고 점심만 먹었습니다. 아침도 물론 거릅니다. 이 방식이 더 편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에 조금 졸리기는 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유연하게 조절했습니다. 점심을 반만 먹고 저녁을 반 먹거나 아예 저녁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1일식을 유지했습니다. 같이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20년을 1일식을 하면서 아내와 저는 많은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루 3끼를 하루 1끼로 줄이니 식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횟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밥하는 횟수, 설거지 횟수, 반찬 만드는 횟수도 모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돗물 사용량도 줄었고 가스 사용량도 줄었습니다. 음식 쓰레기도 모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루 3번 식사하고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오롯이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취미 활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1일씩 하니까 요리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삼식을 챙기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한 번만 요리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성껏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탐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고 하면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뭘 먹든 맛있습니다. 하루 한 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감사하고 맛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 3번 먹을 것을 한 번만 먹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평범한 식사가 최고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나물. 그런 평범한 음식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2024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다시 한번 2일식을 시도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하다가 체중이 다시 51kg으로 줄었고 BMI 수치가 저체중으로 나와서 혹시나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다시 1일 일식으로 돌아와 2주 만에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54kg을 유지하는 것이 제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 체중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내도 건강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부부가 같이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외롭지 않아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식사 준비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고, 몸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20년을 걸어왔습니다. 1일 일식은 저희 부부에게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고, 서로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식을 하며 20년을 살다 보니 몇 가지 요령이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나눠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료진이 아닙니다. 제 개인 경험일 뿐입니다. 첫째, 1일 일식 처음 4, 5년 동안은 밥 먹을 때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마른 반찬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나 찌개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별로 안 마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하루 한 끼니까 양을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기보다는 음식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물이나 국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액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소화율도 적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쯤 지나니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이제는 일반 사람들처럼 먹습니다. 국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십니다. 단지 식사 횟수가 한 번뿐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둘째, 공복 시간 동안 물을 마시기는 하지만 처음 4, 5년 동안은 물도 거의 안 마셨지만 이제는 일반인들처럼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십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물이나 차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요즘 마시는 차로는 결명자차, 꽃차, 커피 등을 마시는데 카페인 커피로는 봉지 커피를 마십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1년 3개월은 저녁 6시에 먹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6시가 되면 배가 고팠고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몸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먹습니다. 낮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역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습니다. 규칙적인 것이 좋습니다. 몸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으면 점심을 안 먹고 저녁으로 옮깁니다. 점심과 저녁에 모두 약속이 있으면 점심의 반, 저녁의 반을 먹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패턴만 유지하면 됩니다. 다섯째, 한 끼를 정성껏 먹습니다. 하루 한 끼이기 때문에 대충 먹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으며 맛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10분 만에 후다닥 먹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즐깁니다. 여섯째, 운동을 합니다. 1일 일식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는 카약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조깅이나 마라톤을 뜁니다. 농사일도 합니다.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로 운동하면 지방이 더 잘 분해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공복,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일곱째, 일일일식에 관하여 주변에 떠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일일일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거나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대답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만. 요즘 식사를 가볍게 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일일일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은 꼭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매년 검진을 받았지만 퇴직 후엔 2년에 한 번으로 줄어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합니다. 다행히 20년 동안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특별한 질환이 없습니다. 일일일식의 생활상 변화도 많습니다. 냉장고가 많이 차 있는데 아까워서 저장하지만 거의 과일이나 말린 채소 등이 많습니다. 하루 한 끼니 많은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조금씩만 밭에서 직접 가져다 요리해 먹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없습니다. 요리 시간도 줄었습니다. 하루 한 번만 요리하면 됩니다. 설거지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여보, 부엌 일이 정말 편해졌어요. 에너지 비용도 줄었습니다. 가스, 전기, 수돗물 모두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식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외식하면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 하루 한 끼는 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던 시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합니다. 삶이 여유롭습니다. 식탐이 사라진 것도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로운 음식, 비싼 음식, 특별한 음식.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평범한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하루 한 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감사합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음식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또렷합니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잘 읽힙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사라졌습니다. 일일일식 전에는 봄, 가을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정말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에 한 번은 갔습니다. 하지만 일일일식을 하면서 점차 좋아졌습니다.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레르기 약도 안 먹습니다. 병원에도 안 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일일식 덕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일일일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느낀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일일일식과 이일일식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의사들은 하루 3끼를 먹으라고 할까? 왜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할까? 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할까? 제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하루 한 끼가 더 좋았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몸으로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20년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식이 저에게는 맞다고요. 왜 의사들은 다른 말을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들은 교과서대로 배웠습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 일정량의 영양 필수 섭취 등 이것이 정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학도 계속 발전합니다. 예전에 맞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루 세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직접 일일식을 해본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과 직접 경험한 지식은 다릅니다. 셋째,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건강하면 병원이나 의사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야 병원이 돌아갑니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법니다. 만약 일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약을 안 먹게 되고 혈압약을 안 먹게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든다면요? 의료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은 제게 하루 세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꼭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했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루 두 끼가 정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하루 한 끼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는 산업화 이후에 만들어진 현대의 습관일 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면서 하루 세 끼가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습관입니다. 인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은 하루 세 끼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습관이 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세 끼는 습관일 뿐입니다. 과학적 근거라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몇십 명이나 몇백 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80억 명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근거로는 너무 약합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말합니다. 일일식도 일종의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의사들 대부분은 여전히 하루 세 끼를 권합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교과서를 바꾸기 어려워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또 하나, 의사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일일식을 권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만 권합니다. 하루 세 끼,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말하면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일일식을 했습니다. 건강합니다. 약도 안 먹습니다. 병원에도 안 갑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물론 제 개인 경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일일식을 굳이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의사들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만약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혹시 식사 횟수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사가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해도
아침을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좋다면 어떨까요?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20년 전에 시도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저는 건강뿐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전문가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선문가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먼저 배운 사람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시는 것이 너무 많아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했었지만 성인이 되어보니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직업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급여를 받는,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저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삼식이 아니라 일식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엄청 남아돌게 될 테고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이 크게 위축될 거라 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싶네요. 마지막 장에서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한 끼를 지켜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끔 예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 가족 모임, 친구 만남. 그럴 때는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유지했습니다. 20년 중 하루 두 끼를 먹은 날은 아마 보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의 완벽한 일일식이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몸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66kg에서 54kg으로 12kg이 줄었습니다. 12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요요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일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체력은 1.5배에서 1.6배로 늘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50대보다 70대 체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은 더 젊어졌습니다. 등산을 못하던 사람이 지리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뛰지 못하던 사람이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카약을 3시간 넘게 타도 피곤치 않습니다. 농사일을 합니다. 집 수리를 합니다. 모두 일일식 덕분입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특별한 질환이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퇴직 후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사라졌습니다. 2년 전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약도 안 먹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또렷합니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71살인데도 머리가 맑습니다. 책을 읽어도 잘 읽힙니다. 요즘은 교보 전자도서관 책을 무료로 마음껏 빌려 읽으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식비가 줄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줄었습니다. 식탐이 사라졌습니다. 음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옆에서 같이 하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20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주는 좀 힘들었습니다. 배고픔, 어지러움, 빈혈. 그렇다고 심하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은 나지 않았었습니다. 3주를 넘기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사회생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과 식사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몇 분은 누구나 몸이 2-3달이면 익숙되기도 하니 몸에 맞으면 일식을 계속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하루 한 끼가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일식을 하며 20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이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결정합니다. 일일식이 모든 사람에게 답은 아닙니다. 저에게 맞았던 것이 다른 분께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기저질환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51세에 시작한 저도 했습니다. 20년을 지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친구 만남, 특별한 날. 그럴 때는 2끼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지켜도 됩니다. 가끔의 예외는 허용하세요. 너무 엄격하면 오래 못 갑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면 멈추세요. 괜찮으면 계속하세요. 의사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의 몸이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저처럼 배우자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내세요. 혼자보다 함께가 훨씬 쉽습니다. 기록하세요. 처음 몇 달은 매일 기록하세요. 체중, 컨디션, 느낌. 이런 것들을 적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 3주는 기다리세요. 그때부터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1년쯤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71살입니다. 동갑내기들을 보면 대부분 약을 달고 삽니다.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매일 활동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꿈꾸는 분들께,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은 거르고 점심만 드세요. 그것이 어렵다면 간식부터 끊어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20년을 지속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만, 6개월만, 석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저와 다릅니다. 이런저런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일식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20년 경험이 여러분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